하지만 알기 아까운 삶의 비법. 가족의 지혜!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정보들만 골라서 드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상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무슨 사고인지 아세요? 뭐 교통사고죠. 그렇습니다. 바로 교통안전사고라고 하네요. 네네네. 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이시죠. 우리가 한문철 변호사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분이 그야말로 그 블랙박스 판독해주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뭐 접촉사고 딱 나면 바로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보험회사입니까? 보험회사는 아니고요. 참 답답하네.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는 뭘까요? 그래요.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 또는 앞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앞을 잘 보면 차가 있어서 그걸 피해야 되는데 앞을 안 보고 운전하거나 또는 앞을 보더라도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보이죠. 눈만 뜨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 휴대폰을 봤다든지. 그렇죠. 그죠? 딴 생각할 때. 딴 생각을 했다든지. 예. 옆을 봤다든지. 또 깜빡 졸았다든지. 예. 제가 한때 그 도로의 양심이기 때문에. 맞다. 옛날에 냉장고 했죠, 냉장고. 냉장고. 사실 뭐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럴 때 한번 더 이윤석 씨. 한번 슬쩍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딴 생각하셨어요. 아니, 이거 도로 위에서랑 도로 밖에서랑 너무 다르니까. 자, 그래 지금부터 말이죠. 변호사님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만일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내가 잃어버린 손해를 제대로 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제대로 다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보험사가 제대로 해줄까요? 아니요. 안 주려고. 보험사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백대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과실이 몇 대 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좌회전해서 가고 있죠? 네, 마치고 앞에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차가 하나 나오죠? 네, 저 승합차 나오는데 똑바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 과실 몇 대 몇일까요? 7대 8대2. 8대2. 왜? 이유가 뭔가요? 굴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같이 또 약간 그 면이 같이 예. 닿았잖아요. 예. 그 라인이. 지금 바퀴가 구르고 있었기 때문에 8대2다. 그건 보험회사 직원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의견 어떻습니까? 거리 유지. 안전거리. 속도. 안전거리라는 것은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안전거리는 어떤 차와의 거리? 내 앞차. 나랑 같은 차로에 있는 차끼리는 안전거리 유지하지. 옆에 있는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유지하면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한 9대1? 9대1. 여기 우리 패밀리 중에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 똑바로 가는 듯 하던 그 승합차가 불과 한 3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떻게 피해, 저거? 네. 10분 중에 한 분이 피할 수 있으면 90대 10입니다. 근데 저건 10분 중에 10분 하나도 못 피해요. 100대 빵, 100대 0이죠. 네, 그냥 표현을 세게 하면 100대 빵입니다. 부를 때는 100대 0이 없다면서요? 그건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100대 0도 그런 거. 가능하다. 예전에는 왜 8대 2로 끝났냐 하면은 아니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상대편이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빨리 와서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 서로 따지다가 할 말이 없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에이 그냥 8대 2로 끝나. 그건 옛날 얘기고 항상 8대 2, 9대 1이 되려고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번에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 보통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부딪혔으면 100대 0인데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100대 0이 아니다라는 부딪히지 않은 거 비접촉이라고 그러는데요. 비접촉 사고 한번 영상 보시죠. 비접촉 사고. 진행 잘하시는데요?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인데 저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네. 자, 중앙선이 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좌회전하려다가 그 차를 보고 피하면서 부딪히진 않았어요. 아, 차와 차는 부딪힘이 예. 없었지만 근데 이 차가 네. 손상이 된 거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차를 피하느라고 옆에 그 봉사장 담장을 들이받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100%죠. 그렇지, 원인 제공인데. 진짜 100% 잘못인데 네. 제가 실제로 저 똑같은 상황이 예, 예. 있었는데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게. 아니요. 저 궁금한 거였었는데 중앙선을 저렇게 침범을 해서 네. 제가 틀었다가 틀면서 제가 다른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의 100% 과실이더라고요. 아하. 그 차를 잘못한 딴차 거예요. 밟은 거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피하지 말고 중앙선 침범하는 그 사람 차랑 박았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손남목 씨 말씀처럼 중앙선 침범해서 나한테 달려오면 당연히 피해야죠. 그런데 피한 게 나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너무 피했나?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은 피하다가 사고 난 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 네, 순간이었잖아요. 따라서 아까 또 다른 차를 내가 들이받은 거 그것도 내가 들이받고 싶어서 잘못한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차가 오니까 그 차 피하느라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면 그 차가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저런 사고에서 보험회사에서는 60대 40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안 부딪혔으니까. 맞아. 아까 처음에는 우리 바퀴가 굴렀으니까 지금은 안 부딪혔으니까 60대 40이라고 그러는데요. 야, 이걸 어떻게 막 그냥 저렇게 좀 항의를 하면은 좀 억울하시겠네요. 70대 30 해드릴게요. 여기까지예요. 왜 보험회사에서는 비접촉일 때 60대 40, 70대 30으로 얘기하냐 하면 그것도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 그때 부딪히지 않았으면 내가 아까 한참 전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를 못 보고 세게 달려와서 갑자기 피한 거 아니야? 그걸 갖다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을 못해서 할 수 없이 60대 40, 70대 30이었지만 지금은 증명이 되잖아요, 블랙박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대 0. 똑같이. 다행이다. 위험할 때 우리 피해야죠. 손 선생님 당하셨네요.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 제공자는 도망을 가버린 그렇죠. 바로 그거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 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다 부딪혔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차 어디 있어? 증명할 길이 없는데요. 없더라고요. 증명을 네. 못하기 때문에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100%를 손해보장 받기 위한 것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얘기하죠. 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블랙박스 차량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 들어오죠. 우회전해서 자, 앞에 잘 가고 있는데 네. 어떤 사고인지 파악이 되시죠? 블랙박스 차량은 1차로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우회전에 자전거. 거의 차가 한 대 서 있어서 주차된 차 때문에 똑바로 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한 3m 앞에서. 자, 저 사고 책임은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5대 5. 5대 5? 네. 100대 0. 100대 0?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100대 0이라고요? 이것도 제가 똑같이 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다이어트하게 하셨어요. 자동차가 100이라고 당했거든요. 네. 그냥 가는데 아무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혼자 와서 끼어들더라고요. 네. 급속히 똑같아요. 네. 네, 아니 그때는 오토바이였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딱 끼어들어서 나는 이건 당당하다라고 네. 펼쳤는데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 다 물어줬죠, 우리 보험사가. 그럼요. 네. 예, 저 사고에 있어서 왜 제가 100대 0이라는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냐면은 자전거가 처음부터 1차로를 가고 있다든가 삐딱하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랬으면은 자동차가 조심해야 되고 지나갈 때 빵 해야 됩니다. 특히 자전거가 옆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뭐 좌회전하려고 했는지 유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뒤를 봐야죠. 뒤를 보고 뒤에 손짓을 한다든가 내가 먼저 넘어가겠다라든가 그리고 거기 또 중앙선이 있었잖아요. 중앙선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저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게 뭐 같은 차로 아무리 인정을 해도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일종의 흉기 아닌가요? 그래서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 클 것 같은데. 그리고 보호 장비가 없잖아요. 일단 자전거는. 지금 이윤석 씨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 사고 차 대 차 사고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이긴 하지만 당신 자동차는 4바퀴고 나는 2바퀴인데 그리고 난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나 약하잖아. 약자를 좀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동차에게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자동차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100대 0인 사건은 아무리 불쌍해도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저 사건의 경우에 과실비로 다시 상급할. 네. 100대 0이에요, 이것도? 저는 저 사건을 100대 0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 자전거 탄. 잘 탔어야죠, 그러니까. 저거 너무 불쌍하죠.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불쌍해. 자, 그래서 저런 경우에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 학생이 다친 것에 대해서 내가 법률적으로는 나한테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인 것도 아니고 인도적으로 우리 애도 저런 사고 당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너 얼마나 놀랬니? 그러면서 내가 치료하라고 치료비 정도 주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사망했으면요? 자전거 마찬가지예요. 사망했더라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고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네. 또 사고 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본인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궁금했던 거 질문하시죠. 저는 사고를 당한 입장이었는데 눈길이었어요. 되게 밀리는 상황에서 뒤에 차가 저를 꽝 하고 박았어요. 네. 저는 사고 났으니까 이제 현장을 보존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현장을 보존하기에는 차가 너무너무 밀려 있어서 아, 도로가 막힌다. 저 때문에 이건 이게 안 되고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은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의. 그래서 네. 이거를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건지. 차 빼고 나면 저 사람이 딴소리 할지도 모르니까요. 네, 또 그렇죠. 차를 빼서 갓길에서 얘기를 하자는데 그 갓길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요즘 스마트폰 많이 갖고 계시죠? 그걸 꺼내서 전화할 게 아니라 그걸로 동영상. 사진을 찍어야죠. 사진보다 더 좋은 게 동영상. 동영상을 한 바퀴 빙 둘러가면서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찍다 보면 상대편이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 잠깐 뭐 좀 찾다 그랬어요. 제가 전화 좀 받느라 그랬어요. 그런 게 다 녹음될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쪽에 블랙박스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블랙박스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고장 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목격자가 필요한데 현수막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거 나중에 나타난 목격자 말 안 믿어줘요. 왜 안 믿어줄까요? 나중에 나타난 목격자. 짜고 할 수도 있어요. 짜고 할 수 있고 또 기억이 바뀔 수 있어서. 기억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거 땡 다른 거. 돈을 내서. 네? 목격자가 매수당할 수도 있고 그거 땡. 저기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자꾸 땡땡.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증명해라. 당신이 봤는지 안 봤는지 난 모르겠다. 증명해라. 그러면 이게 쭉 찍어놓으면 사람들 얼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목격자 진술하면 그거 믿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요. 네. 자, 촬영도 했고 목격자도 확보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네. 좋은 게 좋다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누가 사망하거나 또는 11대 중과실이 아니거나 그런 경우 뺑소니가 아니거나 그럴 때는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처벌 안 해요. 그럼 어차피 처벌 안 할 건데 굳이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은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명함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상 있으면 그 다음날 연락해서 보험 처리하면 되겠죠. 보험사를 부르게 되면 보험 그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보험료가 나중에 할증될지 안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현금으로 그냥 합의 보는 게 제일 20? 콜? 30? 그게 바로 20? 콜? 30? 오케이 25. 그게 보험 사기의 표적입니다. 네, 대체로 그 다음날 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파요. 그 보험 접수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함부로 합의하면 안 돼요. 사고 난 때는 3년 동안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교통사고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하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까? 가해자는 뺑소니를 몰리지 않도록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구호 조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피해자는 증거 확보. 제일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은 자동차에서